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전쟁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됐어 라고 조선을 침공해서, 조선 침공이 아니죠 솔직히, 명나라 인도까지 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꾸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알지도 원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제 거의 오른팔이거든요. 근데 카톨릭 신자예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침공한 나쁜 사람이에요. 어쨌든 조선과 명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일본 사신을 조선에. 그런데 한참 정철이, 정열입 등등등을 지금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경을 안 써. 일본 사신 왔다 됐어. 아 그래요? 밥이나 드시고 가십시오. 만약에 정말 그 일본 사신에 하는 말, 일본 사신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지금 통신사를 일본에 안 보내면, 통신사라는 건요, 또 SK텔레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 아니에요. 조선통신사를 정말 전화기 통신사를 알고 계시는데, 통신사는 그 통신사가 아니라 신뢰, 믿음, 믿을 신자, 믿을 신뢰를 서로 주고받자, 통하자, 이런 뜻이에요. 통신사가 와가지고 보고 우리 서로 이제 친구하자가 통신사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를 오라고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오면은 국제 외교 예법을 모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서로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저쪽은 일본말이고 이쪽은 조선어니까 통역도 사기를 쳐가지고 항복하러 왔다. 조선이. 분명히 조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당신이 일본 통일한 사람이요? 원하는 게 뭐요? 이라고 조선 사신이 얘기했겠죠? 만약 갔다고 하면은. 근데 중간에 이제 일본 측 통역이 조선 사신과 바짝 엎드려서 지금 항복하러 왔다고 싹싹 빌고 있다 됐어. 이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 혼돈이 만족됐어. 가가지고 그러면 신하의 이해를 갖추는 무슨 뭐 편지 써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꾸미려고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일본 사신을 보낸 거예요. 어찌됐거나 여러분 요즘 뭐 일본 많이 가시지만 일본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은 그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면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제주도보다 더 빨리 가요. 부산 후쿠오카, 부산 제주도가 더 멀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냥 배 타고 말 그대로 바람 힘으로 가는 그냥 배죠. 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을 수도 있고, 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본 큐슈, 오키나와를 출발하면 저녁이면 부산 도착해요. 당시에도 가까워요. 그런데도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단 1도 없었다 이거죠. 100년 동안 전국시대로 치고받고 싸웠던 것도 몰랐고, 조선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한 것도 몰랐고, 아무도 몰라. 팟캐스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일본사를 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말려 일본사 하면은 순위에서 밀릴 것이다. 할까요? 여러분 게시판에 한번 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사 재밌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하여간 정열입에 나온 그러니까 정열입의 그 국문 과정에서도 하도 일본 사신이 와가지고 조선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무시하면 이건 전쟁 됐어 라고 하니까 선조도 알았다. 야, 저기 일본 애들이 자꾸 저기 통신사 하니까 한번 가서 봐. 가서 일본 상황이 어떤가 좀 봐라. 해서 1590년 통신사를 보냅니다. 선조가. 가서 현지에 가서 체크하고 오라고. 크게 2명이 가요. 뭐 다른 사람도 갔지만 2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성일, 황윤길
두 사람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성일은 동인이었고 황윤길은 서인이었어요. 두 왼수가 같이 간 거예요. 가지고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진짜로. 근데 정말 국제 외교 예법을 몰랐나 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이 황윤길, 김성일, 조선통신사를 만나는 그 자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들 바보거든요. 히데요리라고 해서 아들을 딱 무릎팍에 앉히고 조선 사신들을 만난 거예요. 아빠, 오카상, 오토상. 어느 게 아버지인가요? 쟤들 다레 데스까? 누굽니까? 조센노 통신사 됐어. 하하하, 가와이, 와다시노 아들. 이걸 보니까 외교 예법을 몰랐어요, 솔직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보고 동인인 김성일은 뭐야, 저런 인간이 일본을 통일하고 뭐 전쟁을 준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겁을 먹었군. 저런 무식한 외놈 같으니라고. 상황을 오판해요, 김성일은. 하지만 서인인 황윤길은 나름 정확하게 봤어요. 이 나라가 이미 전쟁 준비 완료했다라는 분위기를 파악을 해요. 김성일? 참내, 어떻게 황윤길 대감은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못 보시나? 두 사람이 의견이 갈려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선조가 물었겠죠. 그래, 가서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란 자는 어떤 인간인가? 하니까 황윤길은 전하! 도요토미 히데요시 눈에 총기가 가득하고 소인이 봤을 땐 반드시 일본은 조선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하!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김성일은 어허! 뭔 소리 하는 것이오, 황윤길 대감? 전하! 제가 봤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은 쥐새끼 같습니다. 실제 했던 발언이요. 쥐새끼 같다고. 전쟁 일으킬 인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운데서도 동인 서인 싸움질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인인 김성일, 전쟁이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선조가 약간 안심을 한 거죠. 이제 선조한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물러났어요. 집에 갈까?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이보쇼, 김성일 대감. 유성룡 대감. 잘 지냈어?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왔는데 라면이 맛있어. 아니, 그나저나 김성일 대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실 수가 있어? 해서 유성룡도 같은 동인이에요. 동인인 유성룡이 같은 동인인 김성일한테 물은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전쟁은 안 일어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새끼다 라고 해서 유성룡도 같은 동인이지만 약간 그런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확신찬 발언 아니요? 하니까 김성일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성룡한테. 이보시오, 유성룡 대감.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섣불리 얘기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 민심이 동요하지 않겠소. 그래가지고 내가 백성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봤을 땐 김성일이 나쁜 놈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용서받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실제 전쟁이 터지자 김성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가지고 진짜 자기도 의병이 돼서 싸워요. 또 의병 지원하고. 그렇죠. 그 정도 하면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진 거죠. 하지만 이런 전쟁 직전 상황,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일본 건너간 게 1590년이에요. 임진왜란은 언제 터진다? 1592년에 터지죠. 요 조선의 운명을 가를 2년 요가 아니었어요. 2년
이 중요한 시기에 전쟁 직전에 조선은 아직까지 그때도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서인 정권이에요. 정철 넘버원. 서인 정철이 박살나는 계기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쟁 나기 직전 이 시기에. 이때가 얼마나 정철이 파워가 세냐면 정철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때였어요. 정철이 쟤 잡아 족쳐, 쟤 반역했어. 그럼 끌고 와서 국문이에요. 선조는 정철을 물론 이뻐했지만 선조가 이렇게 동인 서인 갈라놓은 이유가 뭐예요? 서로 지그들끼리 싸우면서 자기가 이 당파 싸움을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정철이 너무 머리가 커버렸네. 머리가 약간 팽팽 잘 돌았던 선조는 정철이 제가 너무 지금 파워가 세군. 정철 날려야겠어. 딱 중종이 했던 것처럼 선조도 해요. 마침 그때 세자 책봉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세자가 안 정해졌어요. 자, 선조는요, 중전 마마가 있어요. 본처, 메인 와이프. 의인 왕후 박씨라는 사람이 중전 마마인데, 그 정실 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아야지 세자고 모시기고 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전 마마께서 아이를 못 낳아. 그럼 뭘 하냐? 후궁을 계속 드려야 되겠죠? 후궁을. 선조가 그 소주방이라고 해서 야 아줌마 여기 참이슬 한 병 더요. 그 소주방이 아니라 소주방은 뭐냐면 그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에요. 부엌. 거기에서 음식 만들던 궁녀를 찌뽕 눈독을 들인 거예요. 예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주방에서 반찬 만들던 궁녀를 후궁으로 데려옵니다. 이뻐했어. 이뻤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궁 사이에서 후궁이 됐으니까 더 이상 궁녀는 아니죠. 공빈 김씨라는 후궁 타이틀을 얻어요. 반찬 만들다가 고사리 묻히다가 응예 아이를 낳습니다. 궁녀와 이제는 후궁이죠. 선조 사이에.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바로 임해군. 이고 둘째 아이가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즉 광해군은 고사리 묻히던 궁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후궁이니까 공빈 김씨가 됐어요. 고사리 묻히던 소녀가 아주 사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사리 묻히다가 후궁이 된 공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곧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사랑학 박사학 비공식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사랑의 유효 기간은 딱 1년 반이에요. 아닌 것 같죠? 지금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으면 못 살아. 헤어질 때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어떻게 살려고 하죠. 2년 후에는 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못 믿죠? 내 말 믿어보라니까요. 썬킴 한번 믿어봐. 일단은 공빈 김씨를 사랑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 빈자리에 인빈 김씨라는 또 다른 후궁이 들어와요. 사랑은 이동을 합니다. 언제 내가 공빈 김씨를 사랑했냐?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내 사랑은 인빈 김씨라는 다른 후궁이에요. 여기서 신성군 등 아들을 또 낳습니다. 선조가. 그때부터 임해군과 광해군은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현재 선조가 사랑하는 인빈 김씨가 낳은 신성군이라는 아들, 당연히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사랑이 가겠죠. 자,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조 바로 위에 왕이 누구였다?
명종 마마보이 문정왕후한테 쥐락펴락 당했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명종 밑에 이제 그 슬하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먼 친척 중에 하나인 하성군, 그 선조의 그 이름이죠. 하성군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 콤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는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처음으로 방계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라 지방할 때 방자. 직계가 아니라 저쪽 족보 지방에 있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왕 시킨 거예요. 진짜 컴플렉스였어요. 선조는 이게. 그래서 선조는 자기만큼은 다음 세자를 중전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못 가진 거는 어떻게 쓰든지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냐고. 중전이 지금 중전 마마가 아들을 못 낳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빨리 세자를 선택하라 라고 약간 선조를 압박해요. 궁궐에 있던 대신들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일목에 그 세자 저 화를 빨리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야,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세자를 왜 네가 정하니? 왕이 정하는 거지. 임금님이. 내 말은 후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래, 후보가 누가 있냐? 일단은 현재로선 가장 큰 장남은, 제일 나이가 많은 장남은 이미 돌아가신 공빈 김씨. 고사리 콩나물 빵빵 붙였냐? 콩나물 못 치다가 후궁이 된 공빈 김씨의 장남인 임혜군이 지금은 가장 큰, 제일 나이가 많은 장남인데, 문제는 임혜군이 참 그 사이코패스야. 진짜로 엄청난 사이코패스였어요. 광해군의 친형 임혜군. 어떻게 사이코패스였는지는 광해군 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혜군은 그 나이가 딱 지금 그 다음 세자 후보 넘버1인데, 아이고, 저 인간은 너무 사이코패스야. 그렇다고 해서 또 인빈 김씨가 나온 신성공은 말이야, 너무 어리고. 그러면 초이스는 없네. 그 중간에 낑겨 있는 광해군이 딱이네. 광해군이 참 그래, 그렇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 여기에 유성룡, 맞습니다. 계속 강조해드려요. 이순신 장군을 발탁했던 유성룡 동인이에요. 당시 유성룡이 우의정이었어요. 우의정. 정철, 서인 정철은 좌의정이었고, 우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좌의정인 정철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 동인이지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철 대감. 무슨 일로 왔어, 유성룡 대감? 좀 화내지 말라니까. 여기 지금 동인 서인 싸우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안 싸울 테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지금 빨리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말이야. 여차 해가지고 그 광해군이 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주상전한테 건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어? 동인 서인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세자 정하는 건 좀 냉정하게 합시다. 정철이 들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도 생각해봤을 때 초이스가 없어요. 광해군밖에 없어. 그래서 정철이 얘기합니다. 그 유성룡에게.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또 영의정 이사내한테도 좀 알려야 되겠네. 이사내가 영의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내한테 얘기해요. 여보시오, 영의정 이사내 대감. 정철 오셨어. 요즘 정철 어학원 잘 되시오. A, B, C, D, E, F, G, How are you? 근데 그 세자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대세는 광해군으로 정해졌어. 그랬더니 이산해도, 영의정 이산해예요. 알았어. 내 생각에도 광해군밖에 초이스가 없는 것 같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전 회의, 주상전하와 회의를 열 때 내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어.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 세자는 광해군이다 라고 이제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내가 정철, 이사내와 정철은 둘이 지금 시작부터 왼수인 건 아시죠?
이산해는 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해가 정철을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해요. 정철을 날리기 위한 준비. 뭐냐? 인빈 김씨가 신성군의 엄마 인빈 김씨의 오빠가 있는데 김공량이란 인간이었어요. 김공량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도 없느냐? 니시오. 끼. 어휴, 이사는 대감 여기 웬일이요? 어이, 공량이. 예, 말씀하시죠. 내 말 똑똑히 듣게. 무슨 일이신데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야. 정철이 왜요? 정철이 너도 죽이고 네 여동생 인빈 김씨도 죽이고 신성군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진짜로요? 설마가 잘한다는 건 몰라. 정철 그놈이 너 죽인다니까. 너 죽이고 인빈 김씨 죽이고 인빈 김씨 아들 신성군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이 김공량은 자기 여동생을 찾아갔겠죠. 인빈 김씨 후궁이요. 저기 야라니 이제 난 후궁이다. 그게 오라버니 웬일로 오셨어? 아니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정철이 너 죽이고 나 죽이고 신성군 조카 다 죽인대. 네? 진짜로요? 진짜. 그래서 인빈 김씨가 당연히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아들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후궁이잖아요. 선조 부인 뭐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후궁이지만 인빈 김씨가 바로 선조한테 달려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철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전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철이 우리 어린 아들 신성군도 죽이려고 합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선조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정철이 그럴 리가 없다. 아니 아무리 저 인간이 지금 나사가 풀려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도 내 아들을 죽인다고? 내 와이프를 죽인다고? 헛소문. 그럴 리가 없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산해가 정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